박원순 서울시장 결국 대선 경쟁에서 하차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음성 직접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김민지 기자. 네. 야당 취재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 오늘 아침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제 점심때까지 대선 공약 설명했잖아요. 뭐가 바뀐 겁니까? 일단은 어제 저녁에 네. 이 불출마 결심을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대선 출마 결심을 밝히고 네. 계속 쭉 이 대권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네. 세월호 때 최고를 찍었다가 네. 또 메르스 사건 때 또 발빠르게 서울시가 대처를 하면서 또 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네.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2년 반 전만 해도 문재인 대표 거의 2배 가까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권 주자 중에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게 민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 국민의 네.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네. 지지율 하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는데요. 지금 당 내에서 민주당 경선 룰 같은 경우에 불만을 품고 뭐 그 회의에 불참하는 등 어떤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특히나 조금 전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올해 1월에 박원순 시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아예 그 주요한 그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기서까지 제외됐다는 점이 혹시라도 오늘 박원순 시장이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8명까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조사하기 때문에 8등 안에 끼지 못하는 것. 사실은 22%의 지지율을 얻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정말 굴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빠진 지지율, 일단 얼핏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지지율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촛불 전국, 탄핵 전국을 네. 지나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율 뺏긴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장 우세합니다. 탄핵 전국을 지나면서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 집회를 위해서 뭐 서울시 앞에 광장에 네. 스케이트장 개장을 취소한다든지 네. 뭐 개방 화장실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을 많이 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찰의 그 물대포에 사용하는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좀 그 지지율을 얻나 했더니 그렇지 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 자체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사이다 발언, 국민들은 워낙 분노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좀 마음이 쏠린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박원순 네. 서울시장 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뺏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자, 거죠. 그러면 이제 재선 서울시장이지만 사실상 1.5선쯤 되는데요, 박수영 기자. 그러면 내년 여름에, 아니 올 여름인가요? 내년 여름이죠. 내년 여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다시 열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은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재기의 기회를 좀 가져보겠다. 다음이라도 어차피 노려보겠다. 이런 노림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대선 후보, 서울시 후보로 벌써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우상호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그리고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등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굉장히 좀 속도 탈 텐데 박원순 시장 이번에 그럼 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 것 같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시장이 돼서 정치를 내가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이 참여연대나 이런 뭐 희망제작소 같은 시민단체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몰랐고 어떻게 해서 여의도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 부분에 한계가 드러난 게 바로 지난해죠. 지난해 4.13 총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어떻게든지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세력,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의원들을 최대한 공천을 많이 받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패를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박원순계라고 불리는 의원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 보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계파 정치다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영향력 유지한 데는 그게 제일 낫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야지 박원순 시장을 대신해서 박원순 시장의 뜻을 국민에게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대신해주고 그리고 경선률 같은 것도 좀 대신해서 의견을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반기문 대 문재인, 안철수 대 문재인.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격적 비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군 문제 관련된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 이런 데 대해서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상당히 그 의아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뭔가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대로 안보를 하는 것인지 얼마든지 토론할 자신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군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뭐 군대를 잘 안 겪어봐서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군대를 잘 안 겪어봤다. 군의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네.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반발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9개월 동안 해군 군의관으로 장병 생활을 했는데 그거를 겨냥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니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안 되냐? 왜 네. 본인의 그런 사적 경험을 안보에 이용하냐? 이러면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한심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군의관으로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근무하지 않았냐. 그러니 안보를 잘 모른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또 네. 현재 그 안보에 관한 정책이나 입장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역시 본인의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복무를 안 했다고 해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안보에 대한 약점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신이 특전사에서 이제 그 장교로 특전사에서 복무도 했고 또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신감도 있는데 뭔가 이미지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러한 안 좋은 이미지를 극복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